지난 7월 3일 공개된 로스의 사건을 담당했던 한 퇴역 장교의 유서. 그의 유언은 그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나는 외계인의 사체를 분명히 목격했고 비행 접시의 길이는 3.6에서 4.5m 사이에 폭은 1.8m의 크기였다. 나는 약 10살 정도의 어린이 키에 머리가 매우 큰 외계인 사체를 분명히 보았다. 과연 로스의 사건은 무엇일까?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공군기지 근처에서 일어난 미확인 비행 물체의 추락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었다. 6개의 손가락을 가진 괴생 물체의 시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995년 9월엔 로스웰 사건 당시 외계인 회구 장면이라며 낡은 필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동영상이 조작임을 밝히며 외계인 사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그렇게 사건은 미국송에 빠졌다. 진실이 사라진 후 60년이 지난 2007년 7월, 당시 사건을 담당했다는 월터 하우트 장교의 외계인을 목격했다는 유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처럼 외계인에 대한 진위 여부가 뜨거운 가운데 리얼스토리 묘 앞으로 믿기 어려운 제보가 들어왔다.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궁금한 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리얼스토리 묘 제작팀, 곧바로 전주로 달려갔다. 실례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 갑작스런 제작진의 방문에 쑥스러운 듯 모습을 보이는 아주머니, 평범해 보이는 이분이 바로 외계인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영숙 씨. 그런데 이게 웬일? 제작진을 소닥 보듯 하는 아주머니, 설마 외계어를 쓴다는 제보가 거짓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내 안에서 거부가 나왔어요. 협조하지 않겠다요. 작가 누나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선 돌부처도 돌려놓는 PD 영화의 들이대기 권법에 아주머니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며 눈을 감으시는데, SS 라이언 S, SS 라이딘, SS 라이언 SS. 제가 접속되는 존재들은 이제 여러 의식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저하고 이제 방문해서 어떠한 전달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하면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채널대 들어오는 존재가 정확히 제가 알기는 토바야스하고 살라스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어요. 토바야스는 뭐고 셀라스 마리아는 누구예요? 너를 통해서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간의 의식은 상승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들의 각성이 YSS 라이디아나스 물리적인 코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솔라이디아나스 라이디아나스는 미지에 사는 생명체의 메시지라며 알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머니,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데, 채널이 필요하냐고요? 란소라이디아나스 리킨니아레스 견니아레스 에이스스 머리디아나스 시원하기가 좀 그렇죠? 라이스라이아레 이제는 아예 혼자서 물어보고 대답까지 하시니 도대체 뭔 얘기를 그리 재미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레디오노바이아나스 거레디아나스 맞습니다. 뭐라고? 아이아나스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둘이기를 바라는 무엇인가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코드들, 그 속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정말 그녀가 사용하는 말이 외계어일까? 빙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만 더해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채널러라고 고백했다. 채널러이기에 외계의 존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영숙 씨의 주장. 그렇다면 채널러는 무엇일까? 외계에 있는 존재들과 TV 채널을 맞추듯 자신의 주파수를 맞춰 대화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채널러. 벌써 50년 전부터 채널러들이 등장,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채널러인 레이먼 와킨스는 2005년 한 방송에 출연, 전 세계를 경악케 했는데, 촬영 당시 레이먼 와킨스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채널링을 이용해 외계인에게 텔레파시를 보냈고, 잠시 후 놀랍게도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정말로 형체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채널을 통해 UFO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채널러, 그들은 정말 외계인과 소통하는 사람들일까? 제작진은 채널러 모임의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그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모든 사람들의 신성이 깨어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구인의 대부분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외계에서 온 존재죠. 근데 본인도 외계에서 왔어요. PD님이 외계인? 어우 PD 형 알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 아우 싫어. 어디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에 이제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 아크로투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별자리가 있어요. 저희가요? 예, 거기서 왔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 PD의 머나먼 고향 아르크투루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별일까? 우주란 별은 실제 존재하는 별이고요. 근데 이게 봄철에 보이는 별자리 중에 목동자리라고 있거든요. 그 목동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고 우리한테 한 34광년 정도 떨어진 그런 별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감독으로 오신 이분은 어디서 오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걸요 이렇게 리딩을 계속 하다 보면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그 어디서 오셨냐면 지구인이셔요. 지구인. 지구인이요? 네, 지구인이에요. 저는 지구인이에요. 네, 남 감독님은 오리지널 지구열통?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여져 있는 행성이에요. 여기가 하나의 학습장이고 또 하나의 실험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다른 천체나 외계에 있는 존재들이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삶을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요. 놀랍게도 그들은 지구는 외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시나리오로 작성한 후 그 일생을 체험해보기 위해 찾아오는 실험행성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귀신이 아니 외계인이 고칼로릇. 하지만 외계인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제작진. 혹시 이들이 듣는다는 목소리가 환청은 아닐까? 제작진은 채널러 4인의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보다 더 자세한 결과를 알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은 제작진. 과연 채널러들의 뇌는 일반인들의 뇌와 어떻게 다를까? 내면이라고만 했고 운해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균형이 좌우 균형이 딱 잘 잡힌 한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운해가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특징이 전부 알파파, 세타파가 그 전후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후에 알파파, 세타파가 좀 더 이렇게 지배적인, 좀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사님 왈, 그러니까 우네와 알파파의 발달은 초능력자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 사실 이제 와서 말했지만 위대한 채널러 중에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처럼 예언자로 더 잘 알려진 이들도 많다. 다시 말해 채널러들 중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제작진은 어렵게 꿈을 통해 외계인으로부터 미래를 예언받았다는 채널러 김남규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이 채널러라고 주장하는 남규 씨,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는 그가 처음 UFO를 본 것은 20여 년 전이었다. 유치원 때 UFO라는 게 아예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유치원 때 한번 봤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당시의 UFO를 잊을 수 없다는 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종이컵 양 사이드로 붙여놓은 듯한 근데 그게 한 지상에서 한 3m 위에 이렇게 동동 뜨고 있더라고. 이렇게 동동 앞으로 떠나가요. 이렇게 대낮에요? 네, 어렸을 때 대낮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게 UFO다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신기하잖아요. 하고 되게 또 느려요. 또 느릿느릿 가니까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쫓아가죠 이제. 근데 그게 점점 산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릴 적에 어느 정도 따라갔다가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뭐 이런 거 봤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는 그냥 그래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기죠. 어린애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가 UFO를 본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동네 어귀에서 동네 이제 한밤중에 막차를 타고 학원에 맞춰 막차를 타고 와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진공 상태를 느꼈어요. 뭔가 이런 그 전자음과 그 전자음은 그 유치원 때 당시에도 느꼈고 이런 그래서 무심결에 그 위를 봤는데
되게 어두웠어요. 불빛이 이 삼각형 꼭지점으로 이렇게 모양이 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된 이런 불빛이 고정이 돼가지고요. 높지 않아요. 한 기껏해 한 5m? 제 위를 이렇게 스르르 해갖고 산속으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꿈은 아니셨다는 거죠? 그쵸,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더 두려웠던 것은 UFO를 목격할 때마다 들리는 의문의 소리.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소리가 뭔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신경을 집중을 했어요, 그 소리에. 그냥 옹알옹알 이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사람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딱 한마디였어요. 잘 봐, 2012년에 벌어질 일이야. 잘 봐, 2012년에 벌어질 일이야. 테란의 배틀필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거대한 우주선들이 그냥 깜깜한 밤하늘에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냥 제가 그냥 꿈 꿨고 제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던 꿈, 그리고 외계인의 메시지. 정말 그것은 2012년 지구 침략 계획을 알리는 외계인의 목소리였을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받았다는 또 다른 채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 충돌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를 이틀 연속 꿨는데요. 첫날에는 소행성이 충돌하는 걸로 꿨다가 둘째 날에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커다란 우주선인 거예요. 2년이나 2030년. 그때 달력 그 장소까지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하게 꿔가지고. 2명의 채널러가 들었다는 목소리, 이것은 정말 외계인의 경고일까? 끝은 어딜까? 끝은 없는 게 답이에요. 숫자가 무한한 것처럼 우주도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채널러들, 과연 그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외계인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들의 능력 또한 영원히 미해결 X파일로 남게 될 것이다.